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보도자료 보면서 부동산 이야기 따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대한민국 보도자료인데요. 언제 나왔냐? 12월 29일 저번 달입니다. 네네. 바로 저번 달 말에 나왔었던 보도자료인데 11월 주택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오, 저도 이거 봤는데 이거 언급하려다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중요해요. 음. 자, 그러면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분양이 졸라게 늘었다. 미쳤습니다. 졸라 미분양이 늘었다. 졸라 늘었는데다가 이거는 통계에 잡힌 것만 이 정도고요. 통계에 안 잡힌 작은 회사들까지 하면은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집이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난리가 났어요. 자, 미분양 보시면 전월에 대비해서 22.9%. 네네. 와. 그리고 지방도 이제 엄청나게 미분양이 20몇 %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게 더 많아. 집을 진짜 많이 지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지금 미분양이 많다는데 지금 짓고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부동산 터질 것 같아 지금. 지금 그래서 미분양 주택 추이가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 줍줍인가? 줄 게 넘칠 수 있어. 줄 게 넘칠 수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이 없어서 큰일 났네 했는데 이제는 집이 넘쳐서 큰일 났어요. 맞아요. 이게 저번에 이제 저번 대단하신 분이 집을 많이 지으세요. 그러면 집값이 내려갑니다 해서 지었던 게 이제 지어진 겁니다. 자, 오톨리님 꿀팁 드릴게요. 미분양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청약을 해야 되나요? 네가 살고 싶은 청약을 해야 돼. 강남이나 이런 거는 다 나가. 왜냐면 그 주요 도시나 좀 좋은 거는 이제 다 청약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거는 미분양이 안 나고요. 여기 나서 나오는 미분양은 경기도 인근 그리고 안 팔리는 집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에요. 대구, 광주, 청주 이런 데 이런 데가 좀 아프답니다. 좋은 도시는 그 미분양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미분양이 안 납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쭉쭉 놀고 있는 건 사실상 지방 쪽 혹은 수도권 중에서도 네네. 수도권이 이렇게 동그랗죠. 외곽 쪽 도봉구 도봉이 많이 아프대요. 이런 데들이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주택 매매 거래량. 네네. 주택을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죠. 이것도 전월 대비 6%. 쉽게 말해서 전년도 작년 11월과 지금 이제 재작년 11월과 작년 11월을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55% 감소했대요. 야 미쳤네. 그리고 월만 비교한 게 아니라 작년 누계. 네네. 21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를 총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50% 급감. 옛날 생각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부동산 살 타이밍이 있다. 지금 빚내서 부동산 사지 말라라고 이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차라리 그 돈으로 금을 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예상대로 들어가네요. 이제 한 내년? 내후년 정도에 미분양 아파트 미친 듯이 나오고 하면은 아마 그땐 죽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줄 때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는 것보다는 싼 아파트 내가 그냥 평생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는 걸 추천드려요. 맞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 안 팔립니다 나중에. 미분양난 단독주택 저기 가평 같은 데 보면은 산 깎아갖고 막 단독주택 지어놓은 거 있지? 그거 절대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사지 말고 그 팔리는 아파트 사세요. 우리는 빌라 사지 말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지 말아야 될 최고의 장소 택지입니다. 택지지구 하면 안 돼. 그 원래 있던 도심지에서 뚝 떨어져서 택지에다가 이제 갑자기 아파트 올리죠. 주택 올리죠. 거기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당이가 또 부동산은 또 전문이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주택 매매 거래량도 꽁꽁 얼었고요. 네네. 청약 시장도 꽁꽁 얼었습니다. 오. 이렇게 다 모든 주식이래. 모든 부동산 시장이 꽁꽁 하니까 정부가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나 할 말이 있어. 할 말 있다고? 할 말 있어. 뭔데? 돈으로 맞아라. 돈으로 한 대씩 때립니다. 돈으로 때린다고? 돈으로 때려. 나도 때려줘. 찰싹. 앙치 못해? 정부가 갑자기 와가지고 할 말 있다 해놓고 돈으로 때립니다. 뭐라고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국토부가 LH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삽니다. 이걸 사들여가지고 공공주택으로 뿌려주나?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정부가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시사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진짜 자극적인 내용이긴 해. 요즘 세금 없다, 복지 세금 없다, 나라가 지금 빈곤하다 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주택을 사니까.
근데 그 작년 재작년에 그 주택 없다고 사람들이 하도 난리해가지고 너무 많은 그 아파트들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집을 사면 문제다. 너희들이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땅들을 국영화시켜서 월세 내고 살아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공산당이고. 어? 그건 공산당이고. 그게 우리나라도 있어. 그거 공산당 애들 아닙니까 그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자는 정치인들이 있어. 우리나라 모든 땅 국영화시킨다고. 놈이네. 하여튼 집을 정부가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네네.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지금 주택 가격이 잘 하락하고 있다. 네. 정부야 이걸 막으면 어떡해. 하락폭을 더 떨어지게 막아야지. 그래야 집값이 개폭락해서 우리들이 살 집이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를 플러스래. 이거는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고 플러스라면 기존에 있는 그 빚내가지고 부동산 사신 분들 이거 부동산 터지잖아요. 그럼 경제가 무너져. 그렇지.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어. 아몰랑 사지 마. 아몰랑 주택 가격 무조건 개폭락해야 돼. 나만 아니면 돼.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 시사 내용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국토부 관련된 뉴스 기사 조금 더 보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을 정부 매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걸로 인해서 뭘 만들려고 이렇게 주택을 사느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이게 연착륙이 뭐냐면 장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네. 그때 뿌려줄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착륙과 경착륙이 있습니다. 자, 경 한자입니다. 연하다 할 때 연 아시죠? 경도 이제 딱딱하다 할 때 경입니다. 네. 말랑하냐 딱딱하냐. 주택 가격이 스무스하게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파급력이 이제 크지 않은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네네.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랑하냐 딱딱하냐? 난 딱딱해. 형은 말랑하시죠? 어이가 없네. USA 정품 필요하십니까? USA 정품 필요하세요? 바그다드? 하여튼 그러면 왜 이런 연착륙이 필요한지 네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부동산 가격이 왜 연착륙, 부동산 가격이 왜 천천히 떨어져야 되느냐? 부동산 PF 위기 징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PF, 부동산 PF란 뭐냐? 금융회사가 한마디로 은행이죠. 네네. 은행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들이 담보를 안 잡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동산 자체가 담보거든. 그렇지. 그 사업 자체가 담보거든. 사업성을 근거로 얘네들이 부동산 건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 그게 건물을 담보야. 올리는 것 자체가 맞아요. 담보인 거죠. 그래서 이자율은 높게 하지만 거의 뭐 무담보 수준이다. 그래서 이게 그 건설회사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 은행들보다 증권사들도 다 무너집니다. 맞아요. 건물이 어떻게 해서든 다 올라가고 네. 다 이제 사람들에게 팔리고 그 건물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안 나오죠. 요즘 미분양 터지니까. 그러니까 은행들도 이제 제대로 돈을 못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행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증권사들도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증권사는 또 이자를 더 많이 내. 그래서 남이죠. 맞아요. 이 무담보 대출 때문에 난리다. 무담보 대출 뭐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무담보 대출 부동산 PF.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 크냐면 규모가 112조 원어치 규모래요. 근데 이게 112조라는 게 큰 회사들만 이 정도고 짜잘짜잘한 것까지 합치면 엄청 더 클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그런 관념이 있죠. 네네. 이거는 이제 현실이 아니라 관념이에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은행, 증권가에서 그냥 뭐 무지성으로 야 담보 없어도 돼. 무조건 부동산은 불패야. 부동산 PF 돈 빌려줄게 하면서 돈을 미친 듯이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PF가 너무나 커졌고 이게 부실 자산으로 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무너지면 다행인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무너진다고 해서 부동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도미노처럼 해가지고 경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돈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분양권을 매수해라고 지시한 겁니다. 인모드 받으셔야겠네.
왜? 아니 처졌어. 어, 지방 제거 그 근육 제거 지방 제거 그 시술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근데 그 아내분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어? 영부인은 그 리프팅 잘 돼 있던데. 거기 단골이야. 그건 연결제야 그분은. 연결제야? 어. 그분 이쁘셔. 지금 봐도 고우셔. 리프팅 잘 돼 있던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월세 넣을 수도 있죠. 공영주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약을 근데 사기는 사는데 왜 미분약만 사느냐?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한 부동산 PF를 막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이제 건물이 미분양되는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네네.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이 있습니다. 비트 가격 내일 한번 반영해 볼게요. 사람들이. 오늘 정신 없어서 안 올렸어요. 내일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미분양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미분양도 급이 나뉘는 거 아세요? 어떤 급이요? 급이 나눠집니다. 어. 준공전, 한마디로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 미분양이랑 네네. 건물이 다 올라가고 미분양이랑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이게 건물이 다 올라간 상태 준공이라고 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진짜 악성 매물이래요. 왜요?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버린대요. 어. 집이 다 올라갔는데 사람이 안 살아. 세종시야. 어. 세종시야. 이 새끼들 불 다 꺼져 있어. 그러면 치안이 얼마나 무서워. 도키도키하다고. 이거 봐요. 이거 세종시잖아. 불 다 꺼져 있어. 이러면 누가 살고 싶습니까? 이러면 거의 뭐 유령 도시 아닙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것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실제 유동 인구도 없으면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아, 여기는 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세일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 하는 맞아요. 순간 더 싸게 옆집은 더 싸게 들어와서 배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준공 후 물량이 곧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냐면 건물은 점점 지어지고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거의 다 준공이 마무리가 되기 직전이다. 그쵸.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고도 미분양이면 진짜 이제 슬슬 슬럼화 비스무리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건설 허가를 저번 정부부터 많이 냈죠. 네네. 그 건물들이 진짜 물밀듯이 들어온대요. 야, 이거 터지면 어떡하 되냐?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3, 4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 나와. 그 새 아파트도 그냥 미분양 나. 그리고 아무도 안 사니까 가격도 싸질 거야 라는 심리와 미래가 보이면 안 사. 아무도 안 사지. 어. 부동산 누가 사? 나 같아도 월세 살겠다. 그럼. 그런 시장이 되면 이제 정부 측에서도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왜 곤란해지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다 얼어버리고 부동산 PF도 제대로 된 환수가 안 되게 되면 은행들이 뭐 한다? 이제 벨트를 줄입니다. 야, 이 돈 내놔 이 새끼야. 이제 슬슬 쪼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쪼냐? 당연히 부동산 건설사들. 여기 얘네들 쪼겠죠? 야, 얘들아, 돈 제때 못 갚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상하네. 빨리 허리띠 쪼아매서 돈 다 갚아라. 야, 그럼 뭐 싸게라도 떨궈서 갖고 와. 어떻게든 갚아.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맞아요. 얘네들 돈이 1도 없어요. 얘들은 대출 받아서 건물 올리고 대출 받아서 건물 올리는 게 그게 순환이라서 자체엔 돈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건설사가 이제 나 장인이야 하면서 건물 하나만 딱 올리고 판매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네네. 건물 올리면서 다른 데에도 건물 또 올리고 하청이 하청돼서 또 다른 건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건물들을 동시에 올리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돈이 안 돌면 건설 중인 게 다 망해.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는 게 건축하는 것들 중에서 갈등이 있는 게 그 노조와의 그 건설회사의 그 갈등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 쪽에 대한 불법 노조들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그래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영향합니다. 이렇게 돈이 안 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뭐 어떻게 되느냐? 건설사가 망하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쓰레기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분양이라는 게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집에 창문이 안 껴져 있다, 야. 아니, 나 입주해야 되는데 현관문이 없어. 내가 모델 하우스에서 본 건 이 아파트인데 유리창이 없어. 그 콘크리트밖에 없어. 들어가서 잘 수도 없고 이거. 야, 인간적으로 창문은 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창문은 창호지. KCC 창호. 네. 하여튼 이래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다 마니까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수님 이름이 박창호. 창호지. 창호야, 미안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네네. 그 돈을 딱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져야 되는데 네네.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건설사가 파산을 하게 되니까 맨 처음에 또 대출받은 그런 은행들 있죠. 그 은행들이 갈라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집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문 없는 집. 맞아요. 창문 없는 집. 그런데 요즘 12월 11일에도 떴는 기사인데 하체소도 파산. 중소건설사 내년 상반기 줄도산 예정이다라고 하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은 조만간 이렇게 무너지는 아파트 건설사 때문에 돈을 생돈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뒷담화 건물들 있잖아요. 그 지방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건물이 뒷담화인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야 어차피 구조물 다 올라갔으니까 이거 내가 매수해서 다시 완공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 매수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다 대출이죠. 그래서 이건이 엄청나게 껴 있어요. 이거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몇십 년대 그 창문 없는 아파트들이 그 지방 가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아파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립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들이 돈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인들도 대출 받았어. 집을 누가 다 현금 박치기로 사? 그러니까 다들 대출 받아 사죠. 건설사도 은행에서 대출 받았죠. 개인들도 은행에서 대출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반 예금자들도 지금 뱅크런이 나가지고 돈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돈맥 경화가 생깁니다. 돈맥 경화가 생기면 일반 기업들도 대출을 못 받아서 주식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와르르 쾅쾅 다 같이 무너지니까 이 미래가 경제학자들은 그냥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돈 풀면 안 된다. 그 전에 막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정부가 집 사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정부가 집 사는 데는 요 정도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집에 창문이 없고 문이 없어. 그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 그 창문 없고 현관문 없는 집에 살다 보니까 그 분양받으신 분이 아닌데도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슬럼가가 된 그 나라들도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가 슬럼화돼. 맞아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도 있고 여러 그 후진국 애들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책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하지만 안 될 거야. 뭔데요? 뒷돈 때문에. 뭔데요? 어떤 거냐? 준공 후 분양이라는 엄청난 정책이 있어요. 뭐냐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팔면 안 되냐? 그럼 건물 안 짓죠? 그렇지. 안 짓더라고. 그럼 안 짓지. 안 짓더라고 이런 야, 거. 그 내가 이거 손해 볼 것 같은데 이걸 왜 줘? 건설사들이 네, 안 줘요. 자기들이 리스크 지기 싫어서 어. 준공 전 분양은 모든 리스크를 집 산 사람에게 넘기는 거야. 하지만 준공 후 분양은 이 리스크를 건설사가 안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거를 개 싫어해요. 그렇죠. 이게 맞긴 한데 안 하죠. 예, 왜냐면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니라 야 그냥 딴 일 하자. 그래버리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게 안 될 겁니다. 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개 크죠. 그 뭐 대장동부터 시작돼가지고 저기 이상한 뭐 부동산 많죠. 그 이권이 많아. 안 돼. 내가 보기엔 안 돼 이거. 내가 보기엔 안 돼. 여러분들 보시기엔 뭐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권이 좀 이것저것 있어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죠, 힘들어.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소통 내용 하나 마무리 졌고요. 자, 그럼 코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코인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슉슉 넘어가서